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간혹 저랑 상담하시다가 유책 배우자가 너무 반성도 없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 영상을 링크로 보내줬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마다 제가 그거를 뭐하러 보여주셨을까, 우리끼리 한 얘긴데 유책 배우자가 알아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고, 봐봤자 별로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여줘 봤자인데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람피운 남편한테 선생님 영상을 보여줬더니 너무 재밌어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다 보더래요. 그러더니 반성은커녕 더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봐, 내가 정상이잖아. 원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뻔뻔하게 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보여줘도 좋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바람 피운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다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들은 자기의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약점 잡힐까봐 무서워서 배우자에게 진실을 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킨 만큼만 인정을 하고 안 들킨 거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잖아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하나하나 캐 나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자꾸 떠올라요. 이런 건 몰랐던 사실인데, 어머 얘네가 무슨 경주로 여행을 갔었어? 어머 얘네 속초도 갔었네. 자꾸 뭐가 새롭게 발견이 돼요. 그때마다 피해 배우자들의 가슴은 철렁철렁 하고요. 이 사람이 A라고 했는데 캐놓고 보니까 A-가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계속해서 걔를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또 질문이 생겨나고 의문점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묻고 지나가고 싶고 이제 용서하고 나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내가 또 속을까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진실을 캐내게 됩니다. 한번 의심의 그 씨앗이 마음속에 심기면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파고들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들, 바람피운 배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나를 믿어주면 안 돼? 그거 자꾸 캐내고 뒤집고 해봤자 너만 상처받잖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나 그냥 믿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믿음이 가야 믿지. 자꾸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고 축소한 게 뽀록이 나는데 어떻게 피해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 들키지 않았어도 고백하는 것, 이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피해 배우자들을 많이 상담하잖아요. 배우자에게 뒤통수 맞은 거, 배신당한 거, 그거 웬만하면 다 용서해주고 싶고 웬만하면 회복하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게 피해 배우자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바람을 피운 거는 맞아. 그리고 그 세세한 거, 디테일한 거, 어디를 가고 언제부터 만났고 돈을 얼마를 썼고 뭐 둘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지, 그거를 숨기려고 하면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 되어서 신뢰가 깨져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걸렸을 때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용서를 빌면 차라리 회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상간자를 정리하세요. 들킨 후에도 상간자를 정리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요. 바람을 피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기만 했나요? 쾌락에 젖어서 내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지 않으세요?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을 거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수치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켰다, 내 배우자에게 까발려졌다, 정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까발려졌을 때 당장은 헤어져야지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고 아무래도 마음도 졌다 보니까 또 연락하고 싶고
이게 막 마음이 공허하고 이 사람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싶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중독 환자처럼 또 전화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을 못 견디고 또 연락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게 되는데 걸렸을 때 이제 바람피운 배우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 내가 진짜 정리하려고 그랬어. 정리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자고 딱 한 번 만나서 모텔 간 거야. 정리하려고. 근데 하필 당신한테 걸린 거야. 진짜 이번 한 번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걸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딱 끊기냐. 나도 사람인데 천천히 정리할 수 있게 정리할 시간을 줘라.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내리꽂냐. 추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게 네가 조금만 견뎌줘라. 요지랄을 합니다. 아이고 요지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아니 정리하면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고 마음 정리하셔야지 내 손가락 관리 하나 못해가지고 다시 한 달 있다가 잘 지내? 보고 싶다 막 이런 거 보내가지고 다시 붙고 또 붙고 그러다가 영영 정리를 못하고 나중에는 상간자한테도 책 잡혀서 상간자한테 협박당하고 가정도 깨지고 상간자의 관계도 깨지고 이런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걸린 김에 어차피 애초에 잘못된 관계였기 때문에 뭐 서서히 정리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칼에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셔야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리고 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걸리고 나서도 또 붙어 먹었다? 이거 걸렸다가는 정말 가정 파탄 나고 패가망신하기 일쑤죠. 세 번째는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을 도우세요. 피해 배우자들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불쑥불쑥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이게 그 빈도와 정도가 점점 떨어질 뿐이지 아마 평생 가는 상처이기 때문에 평생 불쑥불쑥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단지 분노뿐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정말 분노가 일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배신감 막 이런 분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불안함.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쑥불쑥 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상간자는 아무 일상의 변화 없이 뭐 잃은 거 하나 없이 떳떳하게 막 잘 살고 있어. 가정도 잘 유지가 되고 나만 가정 파탄 나고 나만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그 분노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치료제는 복수, 응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머리채를 잡고 뭐 칼부림이 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로라도 갚아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법적으로라도 응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들키고 나서도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길 바라고 피해 배우자 한 사람만 참으면 이거 없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짓이 상간자 연락처를 지워버린다거나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안 준다거나 가지고 있는 증거를 주지 않는 거죠. 뭐 연락처에서 지워가지고 나 걔 연락처도 모른다. 나 걔 번호 외우지도 못했다. 기억도 안 난다. 나 걔 어디 사는지 이름 석자 알지도 못해. 어플로 만난 애라 알지도 못하는 애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간자를 숨겨주려고 하죠. 이렇게 상간자를 두둔하려는 모습에 배우자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저거 계속 붙어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쟤를 저렇게 지켜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거야? 그럼 20년 30년 산 나는 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팍 분출을 하고 터뜨리고 나면은 이 일을 과거로 보내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물음표가 둥둥 떠다니고 여전히 분노가 가시질 않으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새어나오겠어요. 가정에서 피시피시 새어나오니까 자식도 병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배우자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가정을 회복하고 좀 멀쩡하게 유지를 하려면 피해 배우자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간자에게 응징하고 복수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막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가해 배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간자 소송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저쪽 집에서도 나한테 걸어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잘못하면 나 직장도 잘려.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지 말고 그냥 맞소송 한 셈 치고 그냥 없던 일로 당신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막 이러시는데 그래가지고는 피해 배우자의 분노가 풀리지도 않고 이것들이 또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피로해져서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율해 나가시는 거예요. 피해 배우자들이 원하는 건 핸드폰 비번 걸지 말고 오픈하고 계좌 오픈하고 카드 내역서 오픈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 잘 지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게 되게 간단한 것 같아도 남편분들이든 아내분들이든 이걸 오픈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아니 내가 그 남자랑은 정리했어도 그 여자랑은 정리했어도 나도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가 있고 친정 식구 뭐 우리 집 식구들이랑 뭐 배우자 흉도 보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오픈을 꼭 해야 되나? 난 결백한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내 사생활이잖아. 아 이거까지는 좀 그래 이러면서 오픈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 배우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오픈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꾸 이거를 숨기면서 가리면서 너만 날 믿으면 되는데 왜 나를 못 믿냐 하고 내가 이것까지 오픈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겠냐? 어차피 오픈해줘도 날 의심할 거잖아 하면서 의심병자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쪼잔한 사람, 찌질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점점 더 의심하게 되고 분노가 가시지를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라든지 아 요거는 내가 뭐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솔직하게 터놓고 이거를 조율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지킬게. 하지만 요거는 못하겠어 라는 식으로 말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갈등을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귀가 시간이나 행선지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이 특히 바람 피운 남편한테 정말 실망을 하는 게요. 어떻게 바람을 폈는데 상간녀는 정리했고 남편도 집에 잘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회식을 한다 그래서 회식을 보내줬는데 때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9시 정도면 일찍 끝나고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인간이 반성이 있어 없어. 11시에 내가 정말 참다 못해서 안절부절 하다 못해서 전화를 걸었어. 어딨냐고. 그랬더니 어머 집에 오는 중이래. 오는 중이라 그러더니 새벽 12시 막 1시까지 또 연락이 없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의심병이 안 도질 수가 없잖아요. 이 인간이 또 누굴 만나러 간 거 아닐까? 술김에 그년을 찾아간 거 아닐까? 여자 나오는데 간 거 아닐까? 2차 갔나? 막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신하는 태도, 반성하는 태도 이런 거를 좀 보이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회식하는데 1차에서 못 나오고 2차까지 가야 돼. 맥주 한 잔 더 하재.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배우자에게 미리미리 보고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막 연락 두절되고 또 귀가 시간 안 지키고 이렇게 하시면은 신뢰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어서 부부가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치거가 있습니다. 바람 피우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가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 정말 못 살아.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너 자꾸 그러면 우리 그냥 이혼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너 평생 이럴 거야? 날 용서하기로 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줘야지. 너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 용서하겠냐? 내 생각에는 너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어차피 평생 이럴 것 같은데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너 맘대로 해. 우리 그냥 이혼해. 그리고 들킨 후에 어떻게 알았어? 나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내 차에 위치 추적기 붙였냐? 너 나한테 사람 붙였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꼬셨다. 걔는 잘못 없어. 걔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해. 요런 말들. 이런 말들은 정말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 나쁜 말이고 피해 배우자 탓을 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금치거입니다. 그래서
막 피해 배우자들이 막 속에 있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할 때 물론 같이 맞받아 치고 싶고 핑계도 대고 싶고 너는 그런 뭐 잘한 거 있냐 말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분노가 가라앉고 좀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었을 때 서로 대화도 통하고 사실 내가 당신한테 서운한 거는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갔었나 봐.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야 그런 얘기를 꺼내도 꺼내보는 거지. 지금 바람 피운 거 들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해 배우자가 막 분노를 주체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는 뭐 나한테 잘한 거 있냐, 너가 나 관계를 거부해서 내가 딴 여자 만난 거지, 너 나 아침밥이나 한번 차려줘 봤냐 막 이딴 얘기를 하면은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